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또 마주를 하면서 우리 한국 주력 사업도 새로운 도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장이냐 위기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이 부분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2.0 시대 미국에서 전기차 살 때 구매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얘기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방안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제 위축할 수 있는 요소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 트럼프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인수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서요. 아마도 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정이 되는 시점 그리고 방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없애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없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가 의회에서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빨라야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올해 한 3분기 말, 4분기 정도는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는 보조금 폐지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조금을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없애게 된다면 좀 역설적으로도 올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 축소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이제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중으로 관련된 코멘트들이 공식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조금 폐지 가능성 관련해서는 하반기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핵심 광물에 이제 관세 이렇게 물리는 그런 부분도 아직 이제 미정인데 1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한 규모가 28조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 시장의 성장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그래도 여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구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올해 CO2 배출 규제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신차가 들어오는 부분, 또 저가 모델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2% 정도 역성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한 14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도 작년에는 한 9% 남짓 성장을 해서 저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비테슬라, 테슬라 모두 이제 신차들이 판매가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한 25%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보조가 된다 그러면 폐지가 된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 판매는 25%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원님 이거 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유럽 쪽에서 CO2 쪽 규제 좀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이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유럽이 이산화탄소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서 이게 또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이게 팩트체크 좀 필요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은 작년부터 선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럽의 일부 당 그리고 국가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지금 대표적인 국가고요. 그리고 당연히 완성차 업체들은 규제를 완화해야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임 EU 집행위가 이걸 이제 사실은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집행위원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화를 이제 EU 집행위하고 앞으로 한 100일 동안 계속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벌금을 조금 내는 것을 이연시켜 준다든지 벌금을 조금 수준을 낮춰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만 할 수는 없어요. 전기차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같이 할 방법이 높고요.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EU에서는. 왜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CO2 배출이 에너지와 더불어서 가장 많고요. 탄소 배출이. 또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면 다른 산업 부분도 에너지 그다음에 뭐 농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감축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몇 년이 걸릴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부분적인 그런 수정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올해 네. 유럽 쪽에서도 CO2 강화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고요. 유럽이 14.7, 미국이 25.1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먹거리가 이쪽에서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건 판매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유럽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2% 정도 비중이었고요. 신차 네. 판매에서 미국은 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에서 한 40년 사이에 전기차 비중이 9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90% 이상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에 대한 저항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큰 그림은 사실은 이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한 초기 단계다. 예. 이게 이제 그 중국처럼 그렇게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절반 정도로 되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장 산업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 규제 강화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그 모델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 여력은 좀 충분하다 이런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핵심 소재는 또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참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해를 경쟁력을 좀 강화하자라고 원년으로 삼았어요. 네, 그 의지가 잘 발현될 수 있을지 어떤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해증도 극복해야 되고요. 아쉽죠. 네. 좀 더 빨리 경쟁력을 강화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제 뭐 일부 양극재 업체들에서 매도 의견을 하고 한 이유가 중국 업체들이 워낙 이제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뺏겨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보면 국내 기업들도 현실을 좀 강하게 깨닫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원재료, 전구체라든지 또는 그 앞단의 리튬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관련된 기업 그 건설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LFP 양극재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하지 않았던 예. 이런 생산도 지금 이제 R&D는 거의 막바지 단계고 생산을 위한 라인들을 아마 놓는 방식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도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속도가 빨랐어야 된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까지도 최악의 상황은 조금 지나가는 그런 이제 아주 저점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중장기적인 전기차 성장을 봤을 때 사실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제한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막겠다. 이게 이제 정책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K 양극재가 없이는 그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연말 이렇게 분석을 보니까 사실 뭐 지금도 그 영향권에 있지만 고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쪽에서도 나올 수 있어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재 수출주와 저평가 관련주를 또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 순매수 상위주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요. K 배터리 관련주 전략 긍정적일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제가 근데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예.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네. 일부 뭐 업체들은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제는 좀 절대 시총을 봐야 될 시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업체들 전기차 산업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는 중장기적인 성장의 규모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규모에 비례해 봤을 때 과연 이 시총이 싸냐 비싸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절대 시총이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K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매도는 좀 자제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신규로 저점 매수를 꾸준히 좀 해가시는 방향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잘 포착하라라는 네. 연구원님의 또 분석이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커버해 주시는 섹터 중에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네. 잘 하시기 때문에 그쪽 좀 여쭤보면 지금 태양광 풍력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이쪽이니까 관심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와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올 한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전체 신규 전력 그 설치량에서 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재생에너지 이제 그로 다 재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는 뭐 그 태양광이나 풍력에 이제 바람 좀 약하다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사실상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책이 어떻게 되나 따라서 국내 에너지 시장이 변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글로벌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행창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텍들이 다 아리백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생에너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천연가스나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력 수요에 재생에너지가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트럼프 당선인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원료로 화석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원전 기술이 좀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지만 최근에 좀 어렵긴 합니다. 국내가 예. 글로벌 원전 산업의 강자죠. 예.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은 사실은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글로벌리 설치되는 원전의 수가 뭐 거의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우리 업체들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와 같이 원전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우리 원전주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스탠스가 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하면 원전주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트럼프를 보지 마시고 네. 국내 원전주들은 국내의 현재 정치 상황을 좀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원전주는 국내 정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국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은 올 한해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섹터입니다. 이 전기차 캐즘을 빨리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은 있다고 합니다. 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